유승민 원내대표가 친박계의 오늘 중 사퇴 표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거취 문제를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정군기 홍익대 교수,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김철근 동국대 김용교수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현재 본회의를 열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새누리당 체면은 구겨졌지만 어쩔 수 없다. 야당 화는 나지만 뾰족한 도리가 없다. 맞서고 있는데 김 교수님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정정당당하게 좀 임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게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당연히 정당하게 표결에 임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211명이 본회의에서 찬성한 법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당시에 찬성을 했던 의원들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대통령 지시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면 자기 뜻이 바뀌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 아니겠어요? 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군다나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법안입니다. 예. 그러면 당시에 여당이 유승민 원내대표 혼자 결정을 해서 통과시킨 법이 아니다 이거죠. 당시에 최고위원회의에 협의도 거쳤고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합의 통과시켰던 건데 6월 25일 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떠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또는 여당의 원내 지도부에 대한 질책성 발언 때문에 결국은 표결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형국이 된다면 네. 새누리당은 결국은 대통령 청와대에 어떤 직할부대로 전락하는 그다음에 하청기관 비슷하게 되는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청와대 여의도 연락소 이런 식으로 가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또 야당 의원들도 김무성 의원도 본회의에 입장을 한 상태고요.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 계속 이야기를 뭔가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께서는 돌아가셔서 국정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 요구된 법률안의 경우에 헌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 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하여 전자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동원 의원, 이계호 의원, 장하나 의원, 진선미 의원 이상 4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포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모습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조항에 따라 재상정 절차를 밟는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황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 과정에 대한 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데 장례가 조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것 같은데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의사 진행 과정에 이견이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데 지정해 주십시오. 이종골 원내대표가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국장 잠깐 들어가 있어. 네,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잠깐 좀 보시죠.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뭔가 분명히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당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는데 뭔가 막판에 지금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이견이 있다면 아마 표결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지 않았나. 조금 전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예. 전자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전자무기명. 네네. 근데 저 부분에 놓고 이제 여야 합의로 해서 근데 전자무기명이라고 수석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논의 좀 해주시고 안 그러면은 여당 명단을 이제 가능하면 직접 줄 수 이제 있고. 본인이 명패함에 명패를 넣고 네네네.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 대변인 방법. 의견 이제 투표 존중할 두 가지 테니까 그래 방법이잖아요. 하시고. 예,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지금 자막은 간포위원 선정 문제로 표결이 지연되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자표결이라고 그러면 간표위원이 그러니까 필요가 바로 없는 거죠. 그 부분이에요. 간표위원을 그래서 했다는 투표 거는- 방식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조금 엇갈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자 무기명 투표냐, 네. 이제 안 그러면 직접 저 투표함 용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느냐. 네. 이제 이 부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방식 문제. 그 부분에 지금 이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절차상의 문제이자 어떤 내용적인 문제는 큰 명단을 좀 차이는 없는 것 주십시오. 같은데 지금 새누리당의 어떤 입장, 처리 방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저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지금 자막에는 불참여가 나와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퇴 문제는 개인한테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내용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저렇게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자 투표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일반 실제 투표 가는 건지. 표결로 가는 건지. 근데 제가 보기에 야당이 전자 투표에 대해서 뭐 합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신속하게 처리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지연하는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지금 61개 법안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요게 또 야당의 카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전해오는 소식에는 간표위원이 없다. 그게 좀 공평하게. 네. 무기명 그 전자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잖아요. 선거의 4대 원칙에 네, 입각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 의원들만 간표위원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당 의원도 간표위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항의인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장에서. 네네. 그런데 이제 방침은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현재는 다 착석을 하고 있어요. 착석을 네네. 하고 있는 다시 상태고 정정하겠습니다. 퇴장을 안 하면서 국회법 그대로 제114조 투표에만 불참하는 제2항에 상황이 되는 따라 걸로 보입니다. 간표위원을 다시 지금 정의화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이 다시 권은희 의원, 다시 한인자 아마 의원, 부의 강동원 제2 의원, 절차를 장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 의원, 같은데요. 이상 간표위원을 대표님이 다시 수고해 설명하겠다는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보실까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무기명 투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전자 투표가 아니라 실제 투표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이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투표 정의화 방법에 대해 의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명 정황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 투표. 이번 네. 투표는 그 말씀은 좀 국회법 잘못하신 일부 것 같기도 개정법이란 해요. 네네, 이 어떤 건에 대한 전자 아마 이런 투표 일들이 방법입니다. 많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렇죠, 절차상에 그렇죠. 약간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입장하셔서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들어간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송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통과시킨 법안을 또 폐기 절차를 가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실은 뭐 역대 정권에서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부권 행사한 법률안 중에서 표결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명박 대통령 때 거부권 행사한 법률안이 지금도 국회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새누리당으로서는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표결에는 참석하지만 그 본회의는 참석하지만 표결에 안 하겠다. 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얘기 나온 대로 무기명 비밀 투표란 말이죠. 저게 만약에 그렇다면 또 이제 어쨌든 부결이 되더라도 네. 새누리당 몇 명이 뭐 이탈했니 안 했니 얘기가 분명히 나오게 돼 이른바 있습니다. 반란표가 나오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 되면 그 자체가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갈 수밖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아예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한다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보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원들의 개인 판단에 따라 맡기겠다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리를 조금씩 비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사퇴 문제는 개인들한테 맡겨서 네네. 그 뭐 표결도 참여도 안 하면서 앉아있기가 뭐하니까 예. 그 나가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앉아있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직할부대 아까 이런 그 김 교수님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거부권이 굉장히 엄중한 행정부의 권한 행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여당에서 보면은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고 강제성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휘를 따라갔다 이런 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표결에 불참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고 예. 대통령의 거부권을 국회에서 바로 맞받아쳐가지고 이렇게 재결해서 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있었죠. 그때를 빼고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의결 자체도 사실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충분히 국회의 어떤 모양새를 살린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살리면서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존중하는 여당의 모습이 보이고 네. 야당도 이렇게 믿자의 본전이다. 이런 예, 생각을 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이 공무원 개정법 하면서 예. 슬그머니 끼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여당의 온갖 파동의 근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유투표에 한번 맡겨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안이 지금 어떻게 이제 파장이 커지냐면요. 네.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처리했던 법안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 넘어왔는데 여당에서는 표결에 불참을 해버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까지는 어차피 합의가 됐기 때문에 60일 법안은 아마 처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문제는 다음 추경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바라는 개혁에 관련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법안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럼 여야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러서 협상 장소에 같이 놓고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여야 대표하고 청와대 대통령하고 같이 앉아서 협상을 해야 그렇게 해서 합의문이 나와야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냐. 그럼 과연 국회가 여야의 협상의 재량권이라든가 어떤 협상을 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약속이 깨져버린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처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혹시 사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뽑혀서 임명된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협상력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당 새로 된 원내대표의 극복 과제가 될 것인데요. 야당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있다. 그리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 협상하다가 합의문 쓰려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서 추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철근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네. 국회 사실 올해 정책 관련해서 많이 계셨잖아요.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잘 아시긴 텐데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지 모르겠다. 거부권 같은 큰 정말 엄정한 사안이 지금 표결로 진행이 될 때 당론으로 정한다. 이거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한테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당사를 보면요. 이거 자유 표결 들어가가지고 전국 경생되고 정권이 위태위태한 그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항명 파동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김철근 교수님이 지금 교과서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여든 야든 하여튼 최선의 차선책을 좀 찾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번 국회법 표결을 놓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와 결부짓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났습니까? 송 교수님,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 거듭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사퇴 표명 없다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오늘 없다는 거지, 오늘 없다는 거지 내일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실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최대한의 명분이 있는 날짜가 네.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처리되는 오늘 아니면 내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물러난다는 판단이 섰다면 예. 오늘이나 내일 물러난다는 표명을 하는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타당할 것 같고 네. 만약에 또 다른 방법 중에서 이른바 이제 추경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7월 이달 말점, 임시국회까지. 그렇죠. 이달 말점에 돼서 내가 사퇴하겠다. 그때 가서 사퇴 시점 잡는 거는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사퇴해도 된다는 명분이 그나마 있다는 것이 뭐냐면 본인이 주도를 해서 협상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어쨌든 부결 처리가 이제 되는 절차, 폐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러면 조금은 명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예산안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항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대통령이 아무리 책임지라도 나는 안 물러났다. 내 할 그러나 도리 내 다 하고. 스스로 내가 네. 물러난다. 이래 되면은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그야말로 대통령하고는 그야말로 지금도 다시
다시 이제 관계를 회복할지는 모르겠으나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그렇다면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꼭 네. 물러난다면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은 최소한 추경안 통과시키고 난 뒤에 물러나겠다는 의사 표명을 오늘 내일 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지금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네. 지금 야당 지도부들 제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부권이 행사돼가지고 표결을 하고 있는데 매우 뭐 부결이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그런 웃음이 많이 띄고 있고 네. 김무성 대표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와 있고 저 뒤에는 저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매우 고독하게 앉아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번에 야당은 말이죠. 저는 뭐 속된 말로 뭐 어떻게 휴질 안 되고 코 풀었다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국회법 끼워 넣어가지고 여당의 그 평지풍파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 균열을 강하게 하면서 본인들의 결속을 일으키고 또 61개 법안을 연기해서 통과시켜주는 그 양보의 미덕도 보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네. 하여튼 저 짭짤하게 챙겼다. 하여튼 지금 현장에서 보여지는 화면을 볼 때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문재인 대표, 야당 대표가 이제 여당 대표 자리로 이제 간 거죠, 지금.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항의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오히려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 아마 이제 같아요. 내용은 이럴 거예요. 지금 저 형식이 네. 이제 투표 불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일 거예요, 가서. 네. 그런데 이제 표정들은 아주 밝죠, 여야 대표들 네. 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정국인 교수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원내대표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얻을 거는 다 얻었다. 네. 비록 법원 폐기를 잘 밟지만 얻을 건 얻었다. 지금 표정은 웃고 있지만은 여당이 이렇게 표결을 불참하는 건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얘기는 오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러나 표정은 다르죠. 투표를 하자. 네. 표결에 좀 참여합시다. 이게 좀 설득하는 거죠. 자유투표하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전략이 새누리당 의원들, 지도부, 원내 지도부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투표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 뭐 이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략에 입각해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 찾아가서 예. 같이 투표합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설득 과정으로도 좀 보이는데 예. 저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저렇게 야당 지도부들이 저렇게 여유 있게 네. 만면에 웃음을 띠고 여당 지도부하고 협상하는 과정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번에 여권의 파동이 얼마나 컸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반면에 예. 야당은 정말 챙기고 다 챙겼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사퇴를 하거나 오늘 하거나 아니면 내일 하거나 아니면 사퇴 의사 표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걸 안 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누군가가 지금 누구죠? 어떤 의원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기를 유이동 의원이에요. 유이동 의원. 평택 지난번에 네네. 730 재보궐선거로 이제 국회에 들어온 유의동 의원인데 의원과 뭔가 수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국회 원내 대표단 일원입니다. 네네. 본인 자리가 아니라 예, 그렇죠. 조혜진 다른 의원 자리에서. 수석 대표, 원내 수석 대표 자리에서 그러니- 뭔가를 수기하는 모습인데 김무성 대표의 표정과는 굉장히 판이한 모습인데요. 그렇죠. 심각한 그리고 모습입니다. 보니까 유이동 의원도 자기 자리가 아닌데 다른 의원 자리에 지금 와서 같이 앉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뭔가 정말 원내 부대표 단들입니다. 네네네. 유이동 의원도 원내 부대표 단이에요. 그렇군요. 예.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다.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뭐 여든 야든 서로 일정 정도의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관측이 분분합니다. 우리 송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이 적정한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계속 마이웨이다. 계속 갈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어떤 찍어내기라든가 친박계가 끌어내리는 모양에 굴복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생명에도 위협적인 게 있지만은 문제는 내년 총선 앞둔 상황에서 그 비박계의 어떤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예. 이거 총선에도 굉장히 영향이 큰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한마디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당론이 다 바뀌고 결국 새누리당이 얘기했던 수평적 당청 관계가 없어지고 수직 관계로 바뀌고 뭔가 어떤 하청기관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과연 수도권 내에서 내년 총선에 득이 되겠느냐. 네. 이런 점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찍어내기와 끌어내기는 그런 상황이 좀 지난 다음에 뭔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당청관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뭐 희생하겠다든지 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나는 가질 걸로 봐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추경 예산이 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큰 핑계도 되죠. 왜냐하면 20일 이전에 정부에서 추경을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야당이 그게 여야 협의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도 명분이 이런 된다는 상황이 말씀이시죠. 되기 때문에 적어도 추경까지를 가고 네. 추경이 지난 이후에 뭔가 홀가분한 상태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하지 상황이- 않겠느냐. 그런 상황이 제가 좀 올까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수님께서 네. 아주 길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유승민 원내대표만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네. 다른 정치공학적 얘기 다 빼고 대통령의 입장이고 뭐 다 빼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게 가장 본인을 위해서 적합할 거를 판단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새누리당도 친박이나 비박이나 의원들은 전부 자기 논리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유승민 원내대표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도권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반대한 이유는 자기들 선거에 불리하기 유리하고 불리하고 때문에. 따지는 네. 거예요. 영남 지역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 죽든 살든 별 관계 안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 논리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번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시련을 맞는데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이걸 판단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다음에 다시 20대 때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배지 없는 원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오로지 생각을 하나만 해야 됩니다. 본인을 여기서. 위해서라도 본인을 거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결정해줘야 된다. 그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데 본인의 안타깝게도 지역구가 서울이 아니고 대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예. 제가 볼 때 이건 유승민 원내대표만을 위해서 한 얘기예요. 다른 뭐 여야 관계 있는 거 다 떠나서.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꾸 본인에게 사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의원들이 떨쳐내야 된다. 진정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한목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걸 판단해야 되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얘기 좀 적각 한번 사퇴예요. 맞습니다.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배지 달고 안 달고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물러나야 되는 게 그 정답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치를 국민의 눈에서 보면 이번 그 파동을 보면 거부권이 행사가 됐으면은 입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입법부가 자기들이 정당했다면 오늘 그 다시 올려가지고 거부권을 또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으면은 받아들이고 누군가 책임져. 오늘 오후입니다. 이거 되면요. 바로 의원직 사퇴를 대표직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국민들은 안위에 없는 거죠. 또 지지층도 안위에 없습니다. 지지층은 벌써부터 한 2배 이상 유승민 원내대표 억울하지만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그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국민의 눈높이 좀 생각해달라. 저는 이번 파동을 보면서 말이죠. 그 헌법학 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 입법, 졸속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예. 여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상식적인 문제, 책임지는 정치가 있다면 유승민 원내대표 져야 된다. 저는 송 교수님이 아주 정치 공학적으로 잘 분석을 하셨는데 그런 걸 떠나서 상식에 기초해서 좀 판단해 그러면 종전에 거부권 행사가 됐을 때도 원내대표 지도부들이 사퇴를 했었던 건가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았어요. 사퇴한 경우도 있었고 안 한 경우도 있었고. 예. 근데 이번 경우는 안 하고 과거에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나 가능한 한 이제 이명박 빨리 대통령 때하고는 좀 다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계기를 국회법 개정안의 폐기 절차, 돌입 여기에서 명분을 찾는 거지. 예. 이것 때문에 사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구분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뭐냐면 사퇴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대통령이 더 이상 원내대표하고 당청 협의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 받은 원내대표는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예. 방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국회법 개정이 때문에 아니라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뭐 아니고.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그건 이제 있겠지만. 명분이죠. 명분. 시점. 아니, 사실 근데 6월 25일 날 제가 예. 6월 25일 날 대통령의 발언이 없었다면 없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리적인 부분만 얘기해서 짚었다면. 짚고 국회로 넘겨서 이런 상황이 오늘 왔다. 그럼 당연히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해야죠. 그 책임을 지고. 그런데 대통령이 한 발언은 법리적 발언을 떠나서 정치적 발언이 훨씬 컸어요. 사실은. 그러면 정치적 발언을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타이밍을 엄청나게 잘 잡는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부터 5년 전에 세종시 특별법이었을 때 박근혜 의원이 당시에 본회의장에 나와서 세종시 특별법을 부결시켰어요. 네. 그 부결시켰는데 그 시점이 2010년 6월인데 그때는 1년 뒤에 총선이 없었어요. 그 2년 뒤에 총선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당시 대통령이 여당을 뭔가 이렇게 다 잡을 때 공천권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5년이 지난 지금은 6월 25일 날 그 발언을 했는데요. 예. 10개월 후면 총선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김무성, 유승민 투톱 체제로 비주류가 장악하고 있는 당인 겁니다. 예. 근데 이 시점을 놓치면 총선 전까지는 여권의 어떤 권력구조 변경이라 할까요? 네.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국정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사실은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훨씬 더 큰 정치적인 해석을. 정치적인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이 결국은 새누리당의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 교수님 말씀이 맞죠. 대통령이 뭐 인기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 그런 찍어내기 성에 발언 못했는데 그런 점은 없잖아 있는데 근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입법부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잘못에 대한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송 교수님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안 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책임을 졌죠. 특히 선거라든가 이렇게 입법부에서의 큰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예. 원내 지도부가 대부분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오늘 오후에 바로 쿨하게 딱 네. 그거 사퇴하면은 정말 박수를 받을 텐데 지금 문기적거리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네. 저는 우리 사회의 책임지는 문화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부나 입법부나 다 마찬가지로 책임지는 문화가 없습니다. 기업도 경영 잘못하면 CEO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또 방송사에서도 시청률 떨어지면 앵커라든가 누가 PD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사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우리 IF 외환위기 때 보면 말이죠. 우리 국가 지도자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우리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좀 책임지는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시청률로 좀 책임은 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개혁성이라든가 스마트하고 참 좋아하는데 이번은 판단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전 정권에서 7, 8차례, 6차례 이 거부권 행사했었는데 그때마다 원내대표가 책임을 진 건 아니고요. 지금은 상황이 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새누리당만 예를 들면은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새누리당이 야당이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 이런 거 거부했어요. 도리어 새누리당은 더 똘똘 뭉쳤죠, 그때는. 그래서 사안마다 이제 다른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면 저는 원내대표가 이번에 책임을 지는 모습 보이는 게 좋다. 그리고 명분도 있다. 근데 더 버티면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위해서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십시오. 당청이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새누리당이 여당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렇다면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두 축이 지금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지금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고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태를 어쨌든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칫하면 유승민 원내대표 버티면 시기를 자꾸 늦추면 이 시기 이런 데 대한 불만들이 또는 비판들이 자칫하면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옮겨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을 볼 때는 사퇴를 금년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또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는 친박계, 이른바 친박계나 청와대 입장도 수단이 맞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바람직해 보지는 않지만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 두 분하고 얘기를 했죠. 대표하고. 네. 아까 선당우사라는 김무성 대표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정상화돼야 된다는 서청원 최고위원도 말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사퇴라는 방향으로 결심을 했을 텐데 그 시기도 지금 자칫 머뭇거렸다가는 본인의 이미지에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저는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더 버틸 명분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박 쪽에서도. 아니 버틴다 그러면 이른바 친박계, 청와대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여러 가지가 있죠.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최고위원 체제가 무너진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통령이 정말 또 한 번 격에 안 맞게 직접 뛰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뭐 정부 여당이 다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청원 그 최고위원도 그렇게 완곡하게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도 보이고 예. 김무성 대표도 정말 중간에 껴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외주를 타는 듯한 그런 표현도 뭐 나옵니다만은 인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오늘 내일쯤에는 그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유승민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기자들이 물었죠. 오늘 의견 표현 만약 없다. 그렇다면 의총은 이제 본인의 진퇴를 둘러싼 의총이죠. 계획 없다. 이제 이거 아니에요. 오늘 얘기가. 저는 거기서 이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친박 쪽에서 의총을 할 수밖에 없다. 계속 안 물러나면 이거 아니에요. 압박하고 있는 근데 유승민 거죠. 원내대표가 의총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다. 어제하고 워딩이 좀 달라졌어요. 어제는 제의가 오면은 나는 의총을 열겠다고 했어요. 정상적으로 근데 오늘 제의가 유승민 하겠다는 대표가 단적으로 의총 계획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저는 답을 찾고 싶은 게 의총을 안 연다면은 또 의총 열면 잘못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요. 유승민 원내대표 아주 불리한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의총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오늘 내일 뭔가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서청원 최고위원하고 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연쇄 회동을 했잖아요. 예. 15분, 30분 이렇게 연쇄 회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뭐 이제 친박계의 의견과 청와대의 의중,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의 생각 이런 것이 충분히 교감이 있었을 거고요. 더군다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사퇴하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 찍어내기 위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날아가는 거죠. 모양새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완전히 그 하수인, 뭐 직할부대, 대통령 말 한마디면 뭐든 다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김 교수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반복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부권 행사된 오늘 시점이 그 타이밍이 사퇴할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하나만 보고 계시는 무슨 게 얘기냐면은 찍어내기다. 6월 25일 날 그 발언이 없었다면 정치적 발언이 없었다면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말 쿨하게 사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정치적 발언 때문에 사실은 사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친박계에서는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었다. 충분히 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 네. 의견에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꾸 뭐 대통령이 찍어내기 한다는 뭐 새누리당 이중대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새누리당이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땐 철저한 야당 논리예요. 야당 논리. 몇 명이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야말로 정치 공학적 얘기예요. 그거는. 자, 집권 여당의 제1대 주주가 네.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원내대표에 대해서 당신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여당 원내대표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잘못한 게 꽤 많아요. 원내 여당 대표가 말이지 해서는 안 될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찍어내기 한다. 대통령이 그러면 이중대다. 이것은 야당의 논리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겠죠. 있을 텐데 정치야 뭐 여야가 다 있을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네. 한쪽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제가 중립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찍어내기 성향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그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찍어내기 성향은 있는데 거부권을 그 입법부에서 받아들였다면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런 그 절차적인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오늘 맞다. 분리해서 보자 그런 예.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6월 25일 날 법리적 해석에 의해서만 그 국회로 거부권을 했다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연히 받아들일 사퇴해야죠. 것이다.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네.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얹혀진 거 아닙니까, 내용이. 네. 근데 그 정치적인 그 해석 때문에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찌할 수 없이 계속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저는 그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무슨 야당의 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온당치 않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처럼 보는 국민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 거부권 그 발언을 하기 이전에 상당한 시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그 행사할 것이다라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자진 사퇴를 했으면은 이런 그 무리한 찍어내기가 없는데 본인이 거부권 행사되더라도 나는 그 원내대표 유지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찍어내기 발언이 나온 게 정리해 아니에요. 보십시오. 일단은 자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자고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이제 강하게 질타하면서 지금 새누리당 내부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비박과 친박 간 일단 세대길 비슷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빨리 나왔어요, 지금 이게. 이런 상황에 그다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김무성 체제까지 뭐 흔드니 많이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물론 억측 중에 억측이지만은 그거는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현 상황만 놓고 볼 때 새누리당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답은 거기 있는 성 교수님,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사퇴한 이후가 오히려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더 고민해야 될 거예요. 자칫하면은 친박 비박 간에 이제 세력 다툼이 총선 앞두고 본격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 근데 부분을 사실 대통령 이게- 임기가 아직 반환 정도 그렇죠. 안 돈 상황인 겁니다. 예, 저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으신 괜찮습니다.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예.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 뒤에 본인의 그 정치적 철학을 계속 그 마이웨이 하기는 힘들 것이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역구도 그렇고요. 새누리당 안에서 그 어떤 그 개혁의 기치를 내들고 그 새롭게 떨어져 나가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고요. 결국은 저는 박근혜, 김무성, 유승민 뭐 저 싫으나 좋으나 지금 1년도 안 남은 그 총선 앞두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서 그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번에 여러 가지 뭐 그 상처도 많이 입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개인의 인기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의 균열은 오늘 내일쯤이면 마무리될 수 있는 좋은 시점인데 이것을 혹시나 본인이 잘못 판단해서 더 균열을 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크게 뭐 이렇게 그 분열이 되거나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5일 날 발언의 어떤 정치적인 뭐랄까 의미랄까요? 네. 그것은 지금 총선을 10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지금 그 김무성 유승민 체제로 총선을 치러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결국은 총선 이후에 대선 전까지는 예를 들면 대통령 후계 구도를 관리하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본다면은 예. 대통령을 지원하는 의원들 숫자가 좀 많아져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무성, 유승민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했을 때 결국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세력이 많아질 수 없는 구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국회법 제거 거부권에다가 사실은 정치적인 그 압박을 같이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세대결로 그 친박 비박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비박이 이겼어요. 그랬죠. 국회의장도 정의화 의장이 비박인데 이겼고요.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겼어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겼어요. 그러면 총선 전에 세력 대결에 의해서는 친박이 당의 그 당권 그리고 네. 당의 영향력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세력 균형을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력 판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친박들이 어떤 힘의 균형추를 다시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되잖아요. 사퇴를 하게 되면 비박계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했고 친박계는 현 체제를 바꾸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원내대표 자리가 비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과정에서 합의 추대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대통령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은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황교안 국무총리입니다. 지금 공안통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1대1로 또는 소수가 맞서서 그렇게 말아가고 대결할 수 있는 의원이 없어요. 네. 결국 대통령한테 힘이 쏠리게 돼 있다 이겁니다. 제가 좀 반론을 좀 할게요. 네. 지금 사실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대통령 중심자의 대통령 권한은 막강하죠. 그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야말로 이른바 비박계가 선거에서 다 이겼잖아요. 당내 선거에서. 그 대통령께서 모르실까요, 그거를? 원내대표 또 나온다고 칩시다. 도리어 대통령께서는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고 누구는 싫다, 누구는 좋다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신 거지 유승민 원내대표 내하고 같은 길이 아니다 찍어내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치킨탕을 쏜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새누리당이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결코 이 잘못 편을 들다가는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건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선거는 안 갈 거다, 이거 원내대표 선거도. 네. 그냥 당 내에서 누가 싸우든지 하는데 어쨌든
실상은 친박보다는 비박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걸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실 거다 이 얘기죠. 일각에서는 이제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은? 근데 의원 숫자로 자꾸 비박의 그 우세를 많이들 그 분석을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그 오류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류일 수 있다. 지금 친박 목소리 그 내는 사람은 뭐 김태흠, 이장우 요 몇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친박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요즘 김태우 최고도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게 뭐 10여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여 명이 아니고요. 저는 한 100여 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 있는데 대통령의 공천에 대한 그 어떤 영향력은 뭐 절대적이라 보는 수밖에 없는 게 새누리당이 어떤 당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만든 당이라고도 저는 뭐 살린 당이라고 보는데 천막 당사, 비대위원장 체제 뭐 여러 가지. 그렇다면은 이건 단순하게 의원들 숫자로 그 비박 친박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비박이 또 대통령하고 맞서가지고 자기 세력을 형성해서 나갈 길도 지금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서 그 비박이든 친박이든 그 총선을 위한 그 100여 명의 어떤 그 구심점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뭐 싫든 좋든 간에 박근혜, 김무성, 유승민 다 같이 가는 수가 최고가 아닌가 이런 그 전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별 네. 균열이 근데 없다고 이제 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숫자로 가지고 얘기하는 건 타당하진 않죠.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김무성 대표 그렇게 비서실장까지 나서가지고 김무성 대표를 밀지 않은 듯한 언지를 계속 줬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이겼어요. 지난번에 원내대표 보십시오. 이주영 원내대표 청와대가 밀고 친박이 민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이주영 의원에게 표를 많이 안 던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결코 세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지금 국회 상황이 또 뭔가 좀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단상 앞에서 뭔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를 봤을 때는 뭔가를 좀 어필하는 듯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현재 98명 정도 투표했다고 합니다. 투표자 네, 여당 예, 의원들의 여당, 참여를 그렇습니다. 독려하는 거군요. 예. 표결을 해달라. 어쨌든 149명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아직까지 한 50명 이상이 모자라네요. 그렇다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없다 그러면 자동 네. 무산되기 때문에 이제 투표를 해달라는 호소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신당설, 정계 재편설도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 내의 비박계 의원,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비노계 의원들이 모여서 중도지대의 어떤 3정당을 만들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 교수님 현실성 있습니까? 아이디어 차원으로서 아이디어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 여당의 비박, 그다음에 야당의 비노, 이 사람들이 밖에다 뭔가를 만든다는 그 그림을 그리고 네. 뭔가 접촉을 한두 번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당 내에서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네. 당신들 이렇게 주류가 그렇게 하면 우리 나갈 수 있다, 보따리 싸서. 집은 벌써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으로서는 좀 유의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양 세력이 모여서 현실적인 정당을 만들기까지는 사실 역부족이다.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 오늘 저 표결이 제일 재밌는 게 예.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그 문제고 별 그 상황이 아닙니다. 저렇게 이종걸 원내대표가. 왜냐하면 지금 오늘 기회를 네. 대국민 그 홍보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야당이 활용하고 있다.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약간 뭐 짜증나고 화를 내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굉장히 뭐 여러 좀 가지 전에 여유가 문재인 있습니다.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가 화기애애했던 모습하고는 또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상반된 모습. 아까는 뭐 웃으면서 투표를 독려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상반되지는 않고요. 같은 맥락이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요. 네. 약간 뭐 불만이 섞인 듯한 표정도 있지만 뭔가 그 자신이 있고 이번 기회에 그 여당의 잘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국민들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작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여유가 있는 모습. 그렇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그거 예. 같아요.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이 국회의장이 예. 투표 종료 선언을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자막 나온 대로 80여 명이 투표하고 이제 저래 되면
이제 개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투표는 자동 표기 사실상 되는 건데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모습인데요. 한 번쯤은 야당 원내대표로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네. 이게 비민주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저쪽에 지금 의석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 의석들이에요, 그죠? 네네, 그쪽을 예, 향해 그 지금 정도는 할수 호소를 하는 있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신당이 네. 야권의 신당이 출연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 현장으로 돌아갔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높다. 왜 그러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4.29 재보선을 통해서 호남의 민심, 이게 호남 지역만 얘기하는 게 전국의 호남, 친호남 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미 친노를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다면 호남의 민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수도권이나 호남 지역의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 저는 상당히 뭉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뭉치면 내년 총선에서 저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김한길 전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세미나를 한 부분들 또 그 부분들이 좀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중도지대, 중간지대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박 플러스 비노 그렇습니다. 그 어떤 연합체에 의한 신당 그 부분은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없는 것 같고 단지 그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네. 특히 이제 호남과 야권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정당은 집권이 가능한 정당, 수권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당을 만들어 달라. 예. 이게 그 주요 요구거든요. 그럼 그 요구를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확 뜯어 고쳐서 예.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가겠지만 이미 혁신위원회라든가 4.29 재보선의 어떤 선거 패배의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는 이런 정당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팽배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에너지는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도 세력이 있을 거고 거기다 같이 갈 수 있는 세력으로 그 개혁적 보수,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 인사지만 개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같이 갈 수 있다 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로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박의 주요 인사, 그다음에 비노의 주요 인사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창당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중도 개혁 보수라는 게 사실 실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치를 모으기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12일째 정치 현안 관련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 행보를 두고 있는데 지지율도 사실은 그래서일까요? 소폭 상승한 것 같은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 뭐 지난번 그 발언은 뭐 사실 좀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죠. 뭐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여당 원내대표를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그 딱 지명을 해가지고 그 지적을 하는 게 좀 무리는 있었는데 그래서 찍어내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거 이제 대통령이 나도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밝혔고 그동안에는 뭐 그 또 더 이상 할 그 여건도 안 되고 네. 본인의 여러 가지 그 행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뭐 저는 더 이상 그 입법부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직접적인 발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소통 문제도 계속 오늘 지적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대통령이 이제 후반기 잘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저 정책 잘 집행해가지고 좀 경제도 일으키고 잘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도 그 포장지의 문제도 계속 그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입법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이라든가 예. 소통의 스타일을 한번 또 다듬어야 된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국정에 대한 더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이야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가 너무 그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 보면 끝이 없는데 네. 저도 항상 그 대통령의 그 권위주의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예. 저는 그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박근혜 정부 중반부 후반부는 정말 그 생산성 있는 그 정권이 돼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그 오늘 야당도 잘한 겁니다. 61개 법안을 오늘 같이 그 연계해서 통과시켜주기로 한 모양인데 예. 우리 그 박근혜 정부가 일단 성공을 해야 뭐 그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뭐 지금 국가 경제 부분이 참 심상치 않은 부분, 또 대일, 대교, 대외, 대북 모든 분들이 참 얽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 국회의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국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국회 본회의, 국회에서 아직 결론이 계속 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투표는 사실상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종료는 안 된 것 같고요. 야당의 네. 전술이 보니까 네. 이름하여 우보 전술 같아요. 야당이 지금 130명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네.
한 3, 40여 명이 투표를 안 했어요. 예. 투표를 안 하고 여당으로 하여금 투표를 좀 같이 하자고 계속 독려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예를 들어 종료 선언을 하려고 그러면 아직 야당이 투표 안 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름하여 그 우보 전술, 소고름 전술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런 걸로 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자막 나온 거 보니까 국회의장께서 5분 이내에 맞춰달라. 투표 맞춰달라, 투표 종료 선언을 하겠다고 네, 이제 나왔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5분 이제 안에 곧-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5분 안에 하겠다는 얘기고 이제 오늘 어쨌든 상황은 거의 정리된 겁니다. 뭐 아니 새누리당 의원이 뭐 새정치연합 의원이 투표하러 가자 해서 투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이미 사태는 종료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야당에게 좀 빠질 명분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서로 명분을 준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회의장단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계속 지금 얼굴에 아까는 굉장히 심각한 얼굴이었는데 지금 얼굴을 보면 굉장히 만면에 미소를 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가닥이 잡혀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좀 짚어봐야 될 게 친박계에 지금 엊그저께 보면 한선교 친박계의 어떤 원조라고 볼 수 있는 한선교 의원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 친박들이 집단행동 삼가야 된다. 또 좀 서투른 행동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투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다. 맞는 얘기. 오늘 김무성 대표도 그 얘기를 했더만요. 그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손놈들이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어차피 시간을 좀 주기로 했고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뭔가 판단을 해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너무 다급하게 네. 재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를 들면 오늘 내일 사이에 뭔 입장 표명이 없다고 그래서 친박계가 막 집단 행동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네. 비박계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비박계, 친박계 이렇게 치고받는 형국이 돼버리면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할 시간을 못 찾는 겁니다. 이름하여 당내 권력투쟁 양상이 돼버리는데 네. 거기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떻게 사퇴를 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집단 행동이 없이 네.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가 그 삼성동 집에서 10사람이 모였는데 그 멤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성교 의원이 왜 이 친박이 이렇게 소수로 전락하느냐. 네. 결국은 대통령 주위에 몇 사람이 울타리를 치고 나머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친박 행태에 대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4시 반쯤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들어오는 속보 후속 시간에서 계속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